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 시 마취 종류와 방법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물론 임플란트 시 마취 종류의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수술이고 또 치과에서 많은 수술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임플란트가 아니어도 네, 마취 종류와 방법 관련해서 저희가 나눌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제가 사연이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그럼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공포감도 긴장감도 많이 있는데요. 수술을 받는 동안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려면 마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의 마취가 있더라고요. 어떤 옵션이 임플란트 수술에 가장 좋은지, 또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부를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네네. 네. 마취를 안 하고 시술을 당연히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마취 종류가 얼만큼 다양하고 또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취가 좋은지 이 질문 우리 원장님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연을 주신 분, 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과 마취와 이렇게 그 두 가지는 조금은 떼어놓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어떤 이제 임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마취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게 임플란트의 수술을 치료를 성공적으로 한다. 이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이 사연을 주신 분 얘기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수술에 대한 공포감과 긴장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취의 종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늘 많은 분들이 아마 치과에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뭔가 드릴, 바늘,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피치 나는 소리, 네. 예, 그다음에 석션의 이런 바람 소리죠, 사실은. 네네.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떤 공포스럽고 긴장감을 많이 주는 맞아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치과 의자에 아마 앉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붙잡고 있을 게 없습니다. 그냥 딱 누워서 이제 온 앞에 있는 전면이 다 오픈되고 그리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가만히 계셔야 된다는 저항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치과에 대한 공포.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치과의 치료를 시작하려면 마취를 해야 된다에서 시작이 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있어서 오늘 치료 꼭 마취해야 돼요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늘이라는 부분하고요. 이제 바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국소 마취. 우리가 이제 마취를 몇 가지 종류로 지금 얘기를 나눌 텐데요. 1차적으로는 의식이 있는 마취하고 의식이 없는 마취하고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고요. 의식이 있는 마취도 완전히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받은 마취와 약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긴장감이 눌러진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마취 종류와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이 부분이 이제 안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호흡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호흡을 완전히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런 마취법. 그다음에 호흡은 본인이 하지만 의식은 이제 느끼지 못하는 네네. 그런 마취법. 이렇게 해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한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가장 많이 시행되는 거는 물론 국소 마취.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가면 마취제를 이제 주사로 이제 우리 조직에 주입을 해서 마취를 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요 의식이 있는 마취 중에 꼭 이제 그런 국소 마취제는 이게 항상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 공포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긴장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수면제나 이제 조금 이렇게 진정제와 같은 그런 약제를 이제 그 알약으로 경구 투여해서 하는, 우리가 영어로 오럴 세데이션이라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긴장감을 좀 낮추는. 근데 의식이 있습니다. 반응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마취를 안 하고 하면 이제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꼭 하지만 요 약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그 이제 수면제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약제들을 경구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약간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장기적으로 아니면은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투여를 하셨을 때 조금 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이제 건망증을 유도를 하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좀 통증이라든지 불쾌한 경험을 하는 부분을 기억이 조금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양리 작용을 해주는 약제를 쓰는,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의식이 이제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을 이제 그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보통은 이제 IV 세데이션이라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정제를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이제 사라지지만 호흡은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을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의존을 해서 호흡까지 조절을 하는 거를 전신마취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네. 이제 큰 수술이나 우리 메디컬 쪽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제 전신마취를 한다 그러면 이 호흡까지 다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 호흡이 중요하냐면, 이건 오럴 세데이션도 그렇고 IV 세데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너럴 애네스테지아 그래서 전신마취도 그렇고, 이 진정시키는 그런 약물들, 이거를 경구 투여하거나 혈관 주사를 통해서 하거나 모든 약제가 호흡을 느리게 만듭니다. 네. 이 얘기는 네네. 그 호흡을 그냥 보통처럼 할 수 있고 의식도 약간 있게 하면 오럴 세데이션. 네. 이 부분이 조금 느려지지만 그래도 계속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IV 세데이션. 이 부분을 완전히 멈춰서 기계가 호흡을 하도록 해주면 전신마취.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부작용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원래 자연스러워야 될 호흡이 네. 무언가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 마이클 잭슨이 네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로포폴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그런 약으로 쓰여지는데요. 이 약을 과다 투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호흡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IV 세데이션이나 오럴 세데이션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호흡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항상 그 약제의 리버스 액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독제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어떤 약제를 항상 구비하고요. 또 호흡 자체도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이 호흡과 그 혈압이 변화가 있으면 빨리 그런 어떤 해독제 같은 약을 써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 꼭 따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쓸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럴 세데이션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지만 네네. 그래도 정상 이제 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아주 민감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갑자기 호흡이 멎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게 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맞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IV 세데이션도 똑같습니다. 더욱이 전신 건강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네네네. 뭐 여러 가지 호흡 질환이 있으신 분, 특히 호흡 질환이 있으신 분, 폐쇄 기도를 앓으셨던 분, 아니면 천식이 있으시는 분, 어떤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세데이션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렇죠. 하시면 되시고 네. 그래서 전신 마취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를 그런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해서 기계적으로 그 호흡을 강제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메디컬 닥터가 온 몸을 다 스크리닝해서 위험이 없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 확인을 하고 권하고요. 네. 권할 때도 꼭 얘기를 하죠.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를 사인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 약제들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은 점은 조금 긴장감, 공포감이 좀 덜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대다수의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시술을 할 때 워낙 위험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약.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IV 세데이션 그 퍼밋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시험도 다 보고 코스도 다 듣고 이제 케이스만 20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네. 15케이스까지 했어요. 나머지 네. 5케이스 정도만 하면은 자격증이 나오는데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다른 분들의 도움 없이 제가 수술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귀에다가 호흡이 되고 있는지 앞에 맥박이 뛰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는 장치를 보는데 제가 그거를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옆에서 네네. 이제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네. 제 스스로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그런 멀티태스커가 안 돼서 이걸 제가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전신 마취는 보통 오럴 서전 아니면 마취과 의사가 꼭 대동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게 되고요. 아주 큰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랑니 발치할 때 사실은 4개 치아를 다 수술 발치하는 게 사실은 쉬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럴 서전들은 이제 이렇게 대부분들 다 자격증도 있고요. 네. 또 메디컬 닥터의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들하고 연관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모든 기계, 약물 이런 걸 다 구비해 놓고 하실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네. IV 세데이션은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경험이 많고 한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오럴 세데이션은 가끔 저도 합니다. 네. 너무 공포감이 심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약간 부작용이 오히려 세데이션이 돼야 되는데 몸에서 못 받아들여 가지고 더 긴장감이 더 오고 하는 경우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거의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큰 수술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럴 세데이션 조금 하는 경우 제외하면 99%가 다 로컬 애너스테틱스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요. 공포 부분은 수술 받으실 때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는 동안에는요. 마취만 잘 견뎌내시면 시술 도중에는 큰 통증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네네. 근데 실제 통증이나 불편감은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마취가 다 풀리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네, 과정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어떤 수술적인 부분은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네.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요. 여기 사연 주신 분은 임플란트 수술이 어느 정도 크기의 임플란트 수술인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좀 달리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위에 아래 전부 다 하는 경우도 이제 로컬 애너스테틱스 그러니까 이제 국소 마취로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요 국소 마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네. 마취 환자들이 선호하는 마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아프면 좋겠어요. 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왜 꼭 마취해야 돼요? 여쭤보시냐면 마취하는 과정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조직 내에 사실은 바늘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그 따끔함보다요. 주사 그 마취액이 들어갈 때의 통증이 조금 더 셉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은 특히 잇몸이 단단한 부분에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 통증이 더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액이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압력이 세게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아픔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직이 좀 조밀조밀 밀도가 네.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통증이 심하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마취를 놔주실 때 또 네. 그런 들어가는 속도 네. 또 맞춰주시면 좀 덜 아플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마취 테크닉인데요. 네네. 이제 조금은 페이션트하게 그러니까 네. 인내심을 가지고 먼저 젤을 바릅니다. 젤을 네. 발라서 표면을 마취를 하는 거죠. 이 조직이 조금 얇으면 조금 바늘로 들어갈 때 따끔함이 조금 덜하고요. 네. 이게 두꺼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안쪽 깊이까지 들어갈 때는 통증을 다시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번 통증이 오고요. 마취액이 들어갈 때 한 번에 쭉 짜서 넣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약간 펄세이션으로 살짝 넣고 조금 기다리고 살짝 넣고 조금 기다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 조금 통증이 덜해요. 그리고 천천히 주입을 하면.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왜 마취가 아직도 안 끝날까?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그런 방법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취라는 것 자체가 전신 마취도 그렇고 국소 마취도요.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임플란트 수술이 어느 정도 길게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수술인지를 보고 이제 하면 네. 보통 일반적인 성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마취 약의 양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이제 2cc, 1.8cc 되는 마취약인데요. 그거를 12개에서 15개까지 한 번에 맞아도 괜찮다. 예, 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 근데 이제 좀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마취액의 그 작용을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국소 마취 약은 그 안에 혈관 수축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관이 들어와 있는데 혈관이 빨리 마취액을 흡수를 해버리면 이 마취 효율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취액이 들어간 그 주변에 혈관들을 수축시켜서 마취액이 빨리 몸에 의해서 흡수되는 거를 좀 지연시켜주는 그런 약제가 들어있는데 요 약제가 약간 강심제 그래서 우리 이제 맥박을 빨리 뛰게 하거나 혈압을 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제입니다. 물론 양을 아주 미세하게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혈관에 바로 주입되면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네.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혈압이 조절 안 되고 많이 높으신 분들은 이 약제가 빠진 마취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을 쓰면 좀 자주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없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취액이 있고요. 네. 마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꼭 같은 양이 들어가도 네. 뭐 그게 기분에 따라서인 건지 아니면 약의 양인지 아니면 뭐 그분의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두 가지가 다 맞으시는데요. 네.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마취가 너무 빨리 대사율이 높아서 금방 풀리는 분들 계십니다. 아, 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그거보다 조금 더 분해가 좀 느려지는 그런 약제를 쓰는데요. 네.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신경 주변에 보통 이제 마취액을 주입을 하거든요. 신경 안에다가 바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네. 신경이 들어오는 거 주변에 마취액을 흘려보내서 신경 쪽에 그 감각을 이제 상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요 강한 마취액이 잘못해가지고 신경 쪽에 바로 주입이 되면 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느끼는 감각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여기가 감각이 조금 너무해져요. 이렇게 네네네. 되게 되는데 네네. 그래도 안 생기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들은 다 이렇게 가역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처음에 네. 조금 넘이 있다가 한 2-3달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또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네. 그거 조금 오래 갖고 좀 어떤 드라마틱하게 해주는 그런 마취 약제는 조금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네.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마취를 하다가 그런 실수가 안 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을 네. 잘 안 해요. 네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마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위의 치아들은 마취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쪽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이제 보통 아래쪽은 마취할 때 국소적으로 마취를 하는 경우에 뼈가 겉뼈가 너무 밀도가 높아서요. 마취액이 뼈 안쪽으로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요 아래쪽 마취할 때는 그 아래쪽 치아에 이제 분포하고 들어오는 큰 마취 그 신경 가지 주변을 마취를 시킵니다. 요 들어오는 입구가 사람들마다 다 위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취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요 눈에 보이는 요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게 다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렇죠. 네. 구조가 너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성인하고 또 소아하고 또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전체적으로 잘 보고요.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잘 넣으면 마취가 됩니다. 네. 또 구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는 마취가 안 된다고 그래요 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구조적인 위치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의식이 있는 마취가 있고 또 의식이 없는 마취가 있고 네. 또 그거에 대한 당연히 없을수록 이제 쓰여지는 약제나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 또한 잘 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그렇게 그런 시술이 이루어질 때 그런 마취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 구비되어 있는 기계 또 인력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참 이게 쉽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이런 섬세한 작업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강 안에 이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치과 방문하실 때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도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그렇다고 또 저희 방송 듣고 너무 이제 그렇죠. 마취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공포감 이런 거는 가지시지 않으셔도 네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지식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거의 다 이렇게 커버해 주셨어요. 어떤 환자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또 잘 안 드는 마취가 잘 안 드는 환자들이 혹시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선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혈압 말고도 다른 질환, 뭐 예를 들면 흔히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도 특별히 이 시간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을까요? 마취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호흡기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 신장, 이제 혈압은 신장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네. 네, 근데 당뇨 부분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샥이라는 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를 잘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마취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이를 치료해야 되는 부위에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마취액은 약간 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용이 희석돼서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그 염증 있는 곳에 바로 약제를 넣어야 좀 마취가 되는 그런 이제 그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흡기 질환, 신장, 심장,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또 꼭 우리 전문가 분과 미리 꼭 상담하시면서 안전한 우리 치과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경진 원장님과 임플란트 시 마취 종류와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하면서요. 원장님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치과가 공포스럽지만요. 그래도 대부분 처음 시작되는 마취 부분만 잘 견디시면 과정 중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지금 부작용은 얘기했지만 부작용을 잘 극복을 하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하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결정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